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이겠어요. 이 영상을 듣고 편안하게 저녁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송편 같은 거, 특히 떡국, 송편이 아니지 떡국이지. 떡국 많이 드시지 말고 어떤 저 만두 한다도 만두. 요즘 제가 헷갈리네. 만두를 많이 빚는 것 같은데 적당히 드십시오. 이 설날 이게 제사상 음식들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더라고. 고칼로리야, 고칼로리. 많이 드시고, 다음날 보니까 막 체중도 늘어나고, 뭔가 몸이 무거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운동할 겸 산책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좀 차디찹니다. 비가 올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 매일경제에 나와 있던 내용 같은데 삼성에 물린 개미들 1분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야 진짜 그럴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 사진 속에 보니까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네요. 뭐 김태용 씨 이분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어떤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올해는 그 반도체 업황은 최악이지만은 주가는 그 업황과 반대로 간다. 주가는 업황과 반대로 간다. 그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반도체 주식에 물렸다면은 분할 매수 적기는 올해 1분기 업황 저점은 올 한 2분기에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태용 그 대표가 올해 삼성전자 등 그 반도체 IT 업종과 성장주에 대한 악재를 전부 소화하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특히 그 반도체 경우 보니까 주가가 업황이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죠. 6개월. 이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올 1분기 중에는 매수 여부를 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작년부터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답니다.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자꾸 보면 안 맞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어요. 감산 줄이겠다는 거지, 생산량.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김 대표는 그래요. 그 반도체 주가의 그 바닥을 알려주는 그 두 가지 신호 중에 첫째 신호가 감산이랍니다. 감산. 둘째 신호는 재고 축소라고 그래요. 시장에서는 올해 2분기 이후에 재고 축소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예상하고 있다. 막상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그 재고 축소가 확인된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이기에 그 1분기 중에 사야지 이 코스피 지수보다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죠. 이 재고가 쌓이면은 공장 가동률을 이제 낮춰가지고 생산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웨이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장 가동을 이제 멈춰버리면은 그 생산 재개를 위해서 몇 달이 걸립니다. 예전에 그 어디야 그 한파 때문에 난리 썼죠. 미국에. 미국에 무슨 공장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미국 공장에서 예전에 한번 난리 쳤었습니다. 오스틴 공장장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아니 텍사스에 무슨 한파가 오는지 이해가 되겠어.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 이 때문에 그 안 팔려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계속 가동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재고 자산 축소는 초과 공급이 정점을 찍고 꺾인다는 그런 확실한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최악이어도 시장에서는 내년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실제로 삼성 주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는데, 반면에 21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는 1, 2분기에 걸쳐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
최대 규모의 그 분기 영업이익을 냅니다. 분기 영업이익. 깜짝 놀랐어요. 영업이익을 냈고 코로나 기간인데. 하여튼 김 대표가 본 그 삼성의 올해 실적은 2분기가 최악이다. 3분기는 업황 바닥에서 반등을 하지 않겠냐. 3분기 반등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업종으로 대표되는 성장주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보니까 이분은 그 연준이 그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시장 금리 상승이 성장주 주가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준의 그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든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침체 때문이든지 하여튼 시장 금리, 이 시장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성장주 주가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한 25%, 카카오는 40%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 1분기 이후에 시장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이제 강한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작년 말부터 인터넷 성장주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장주 투자 가운데 유망업종으로 꼽힌 거는 2차 전지 소재하고 뭐 신재생, 그 미디어, 엔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양극재 업종의 경우는 단기 주가 조정에도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것 같은데 그 양극재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의 그 전방 산업 회사이죠. 테슬라. 근데 이 테슬라 주가가 최근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섹터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 장기 성장성이 훼손된 건 없다. 그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이제 LG엔솔하고 삼성 SDI 같은 그 쉘 메이커보다는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핵심 소재 업체가 장기 수지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실적 시점마다 반등할 기반이 더 튼튼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그랬죠. 에코하고 LNF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1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는데 이분은 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은 다른가 봐요. 보는 시각이 다 달라 보면 어떤 분은 너무 높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 아니다 어떤 분은 아니다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퍼스트 솔라나나 그 솔라나 하나솔루션 등 그 태양광 업종도 풍력과 함께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로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우호적인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태양광이죠. 이 태양광 패널 원재료인 그 폴리실리콘 섹터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 업종의 경우에 보니까 K 컨텐츠죠. K 컨텐츠 시장의 그 확대에 따른 양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어요. 김 대표는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확대로 방송 편수랑 방송 단가가 모두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 등 그 IP죠. 이 IP 기반의 순수 콘텐츠 제작사 위주로 좋아 보이고 엔터 업종은 연예인 그룹 공연이 재개되면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그 유망가치주 그 업종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병행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망가치주.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주목한 유망가치주 업종을 보니까 중국 리오프닝에 초점을 맞춘 그 화학을 비롯해가지고 뭐 면세점, 뭐 카지노, 호텔, 여행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면세점, 호텔, 카지노, 여행주 이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작년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정유 섹터 대비 부진했던 화학업종은 그 원자력값 하락과 중국의 화학제품 소비 회복으로 인해서 실적 턴 어라운드로 높은 투자 성과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업종별 베타가 서로 다른 업종을 반드시 섞어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는데 개인 투자자가 주식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거를 6대 4나 7대 3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6대 4나 한 7대 3 정도 섞어서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자산군별 자산 배분 전략으로는 1분기까지는 채권 위주, 2분기부터는 주식, 1분기는 채권, 2분기부터는 주식 위주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금리 인하를 전제로 해가지고 채권이 이제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이힐드 회사채는 피하고 국채 장기물의 경우에는
시장금리 하락 때 큰 시세책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 투자자가 국채 30년물, 여튼 장기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투자를 제한을 하다라는 거죠. ETF.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딱 보니까 자산 배분 우선순위를 보니까 채권, 그리고 주식, 그리고 대체재산,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순으로 가져가되 1분기에는 채권, 주식, 대체재산, 부동산, 2분기부터는 주식을 보는 거죠.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들 그 각자 생각하는 거하고 투자 전략과 방법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특징들, 노하우들을 우리가 잘 봐가지고 내 것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돼.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기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지 뭐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투자 전략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 공부도 하고 몰입해야 돼. 몰입. 투자도 뭔가 미쳐야지.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한 가지 성공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저기 분산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한 가지 공부하거나 투자 돈 번다고 하면 거기 확실히 필이 꽂혀가지고 미쳐만 계속 가야 돼. 미치도록.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대중화의 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대중화와 별도로 뚫어나가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돼. 개성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